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혹시 어제 밤늦게까지 야식 먹고 자책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까요? 저도 그런데요.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어제 조식을 좀 일찍 먹었네라는 정신승리를 하는 겁니다. 좀 헛웃음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질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합리화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한 주 조금 힘드셨거나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나는 잘했다라고 스스로 칭찬해 주시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문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위버라인 우아미입니다. 네, 정말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이제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산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기본에 충실하면 흔들림 없이 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짙어진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화 주시면 함께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야든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기본기가 말이 기본이지 쌓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부터 생각하면서 하나씩 맞춰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단계 스텝별로 좀 쌓아갈 수 있는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사님. 어떤 자리죠? 네,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또 자세하게 상담되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고 좀 확실한 그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셔갖고 찾아오시면 대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보통 이제 요즘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그런 부분 참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또 서울에서 재개발 정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유 금액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방송에서는 자세하게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대면 상담 신청 주시면 대면 상담으로 인해서 자세하게 상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참석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문의사항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저희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또 시청자 상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화 연결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제가 여기 신월 담동에 네, 제가 아니고 아들이 네,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신월 담동이 예, 비행기가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쪽 면은 재개발이 진행이 지금 한창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 쪽은 좀 아무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지 네. 그거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네, 지금 신월 3동에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인근에는 뭐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개발이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곳은 조용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이 있을지 이런 가능성이 네.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으실까요? 지하철도 들어온다고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 여쭤봐 드리면 될까요?
네, 그거하고 제가 두 가지 더 부탁드릴 건데요. 네, 네. 한 번에 말씀해 주세요. 예, 마포구 합정동 예. 거기엔 또 빌라를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거기가 어떻게 될지 하고요. 네. 또 마포구 공덕동에 예. 그건 이제 제 건데 네. 마포구 공덕동에 마포 삼성 아파트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아, 이것도 보유를 하고 계신 거죠? 그죠? 마포 예. 삼성 아파트는 제가 보유하고 있고요. 네. 합정동은 작은 아들이고 네. 신월동은 큰 아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가족분들께서 전부 부동산을 다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각 지역별로 전망이 네. 어떻게 될지 저희가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민 많으신 거 부럽습니다. 네,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 네.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집원 가능하실까요? 154에 18이요. 네. 네, 신월 3동. 네, 네, 신월 네. 3동에 지금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위쪽인가 봐요. 네, 네, 우리 보면은 신월동에는 이제 모아타운이 꽤 뭐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신월동 자체가 양천구에서 좀 약간 외곽 지역에 있으면서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모아타운 그리고 뭐 재개발이 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은 여기 우리 모아타운 2차 요 위쪽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 보이실까요? 여보세요? 네. 네. 네, 일단 우리 신월동 같은 경우에 지금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위치를 해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럼 요 위쪽에 아까 지금 집원 주신 걸로 보면은 요 위쪽에 위치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지금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빌라보다는 다가구 그리고 단독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진행이 돼도 이 매매가 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물건 뭐 원룸 투룸이 많으면 손쉽게 좀 손바뀜이 되는데 다가구 그리고 단독으로서 좀 대지를 품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내가 빨리 이거를 팔고 나가거나 이런 게 조금 수월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요 모아타운 요거 보면요. 여기랑 우리 매물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날 텐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네. 네, 차이 그렇게 안 네, 나요. 차이 안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는 사실 재개발 투자는 아파트 투자는 아니거든요. 네, 예, 이거 아파트 되려고 사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네. 그게 아니었죠. 한 8년 됐으니까. 아, 8년 되셨어요? 혹시 여기 현금이 얼마 들어가 있으세요? 뭐 보증 네. 전세 놓은 거요? 예, 전세 놓은 거. 아, 3억 2억 9천 원인가 있어요. 예, 2억 9천 있으시고 이거 판다 그러면 얼마에 팔 수 있다 그래요? 평당 한 2천 정도 얘기하거든요. 2천, 이 대지가 얼마죠? 45.3평이요. 네, 그러면은 한 뭐 9억 정도? 예. 예, 9억 근데- 정도면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밑에 모아타운 지금 뭐 관리계획 수립한 요 지역하고 그렇게 큰 차이 안 날 거거든요, 가격이. 네, 네. 예, 그렇다면 저는 팔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근데 그러냐면은 지금 네. 그 대장 홍대선이 네, 네. 올해 착공한다 그랬어요. 12월에. 네, 설명을 드릴게요. 예, 호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겠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네. 처분하시고 호재가 정말 더 많은 지역으로 가실 수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분하시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네. 재개발할 때도 사실 이제 사업성이 중요하다. 사업성이 있어야지 빨리 될 수 있다. 뭐 사업성이 동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업성은 사실상 이제는 주위 환경 그리고 주위 아파트 가격 그리고 시세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됐어요. 네. 예전에는 뭐 공사비 하면은 예전에 정말 뭐 예전이긴 하지만 뭐 400만 원대도 있었거든요. 지금 1,000만 원을 육박하는 그런 시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차피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요.
근데 땅값보다도 공사비가 워낙 많은 그런 지역들은 재개발이 뭐 되더라도 그렇게 쉽게 좀 동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위에 아파트 가격이 뭐 20억이다, 30억이다 이렇게 막 주위에 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공사비가 올라가도 뭐 해도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저 시대대로 간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빨리 갈 수 있는 동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다가구를 갖고 계시고 또 이제 대지도 많이 확보를 하고 계신 거는 이제 사실이긴 하지만 네. 우리 밑에 얘네들을 시세를 보면 알아요. 예, 꼭 아파트까지 갈 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우리가 팔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중간에 네. 팔고 나왔을 때 우리가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많은 시세 차익을 얻기는 힘들다라는 게 그러니까 요 금액이면 그러면 선생님 예. 저기 지하철이 들어오면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변화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더 나은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9억 정도면은 이게 받기가 힘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여튼 9억이라고 치면 뭐 네. 9억 받기 힘들다고 쳐도 뭐 어찌됐든 네. 간에 뭐 5억 정도는 뭐 4억에서 5억 정도는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매도하시면은 그러면 네. 저는 차라리 4억에서 5억 정도로 다른 데 가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 살만한 데가 없는데 그 돈 가지고 저희가 네. 지금 거주를 하면서 네. 거주를 하고 지금 밑에는 일부러 그 네. 전세를 다 놓은 네. 거거든요. 제가 그냥 뭐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일단은 마포, 뭐 용산 아니면은 뭐 망원동, 합정동 아니면은 뭐 양재동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많은 호재를 품고 있으면서 지금 얼마 전에도 뭐 발표도 났고, 예, 그 돈 갖고 네. 가능할까요? 네 빌라 가시면 돼요. 네. 아, 빌라. 예, 내가 그 세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어차피 신월동 자체도 세가 막 이렇게 많이 나온 동네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마포 삼성 아파트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요 앞쪽으로도 예, 재개발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네, 요런 거 빌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 우리 마포 용문동도 삼성 앞에요? 네, 빌라가 있다고요? 도화동 역세권 재개발 있어요. 아. 예, 역세권 네. 재개발. 어차피 지금 확정되지 않은 쪽으로 초기로 가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도 확정되지 네.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한다면은 네, 이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고 용문동 모아타운도 괜찮고요. 이제 청파동 쪽으로 가셔도 좋아요. 아, 용문동도 5억 가지고 가능해요, 빌라가? 네, 빌려잖아요. 단독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작은 걸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 가시는 게 작은 중요하다고 거.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여기 앞에도 지금 뭐 재개발이 되고 있고 나도 혹시 될까? 혹은 뭐 지하철이 뚫리면은 조금 더 나아질까? 그거보다는 그냥 처분하고 가시는 게 낫다라는 제 의견이에요. 네. 예, 저는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네. 합정동은 어딜까요, 지역이? 합정동은 431에 19. 431에 19. 예, 네, 요거는 빌라 성산초등학교 바로 옆이에요. 합정동 43. 1에 19. 네, 여기는 빌라일까요? 예, 빌라예요. 네, 합정동도 지금 이쪽으로 예, 밑에 쪽으로 해서는 지금 모아타운 동에서 진구하고 그런데 네, 네. 예, 그렇지는 않은 곳이군요. 네. 네, 여기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건 한 15년 됐어요. 아, 15년 되셨어요? 여기 네. 거주하시나요? 아니요. 신월동에 거주하고 있고 예, 예, 예. 거기는 새 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전세 두고 계세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 전세가 얼마에 있으실까요? 3억 8천이요. 3억 8천, 3룸이에요? 포룸이고요. 예, 거기 4층 전체. 예. 네, 밑에는 전부 다 두 집씩인데 네, 네. 저희 4층만 한 집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전용 면적이 예. 등기상에 23.7인가 그래요. 아, 네. 평수로 23.7평. 아, 네. 그래서 평수가 넓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요 그러면은 15년 된 집인가요? 보유만 아니요. 그건 한 3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 30년 되셨어요? 네. 네, 혹시 이거 뭐 내놓으셔 본 적 있어요? 네, 네. 예, 안 나가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크니까. 네, 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재개발 이슈도 없고, 지금 뭐 네, 기아파트 시장이 완전 엘리베이터 죽었기 없고. 때문에, 네.
저는 근데 요거는 지금 왜 사셨을까요? 재개발 보고 사신 거예요? 그때는 그 저기 한강 르네상스 해가지고 아, 네네네. 네. 예, 그래서 그걸 네. 샀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그렇게 갔어요. 얼마에 사셨어요? 옛날에 그때 한 3억 2천, 3억 네. 3억 1천 정도 줬어요. 네. 갖고 계세요, 그러면은? 갖고 네. 있으라고요? 네, 갖고 계세요. 3억 2천에 샀는데 지금 전세가 3억 8천이잖아요. 그 원래 네. 4억 5천 가던 거를 네. 전세가 4억 5천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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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놨는데 네. 공시가 그분이 때문에. 돈이 없다 그래서 네, 예, 예. 그냥 3억 8천에 사르라고 그랬던 거예요. 네, 이거 월세도 뭐 받을 수는 있거든요. 우리 3억 그쵸. 2천에 사셨으니까 3억 2천에 보증금 내고 월세도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냥 편하게 갖고 계세요. 편하게 갖고 계시다가 뭐 네. 비아파트 시장이 좋아지고 뭐 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때 뭐 처분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재개발이 되거나 뭐 이러면 좋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뭐 밑에도 재개발이 되고 있고 이 옆쪽으로 뭐 다 재개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밀려오는 수요도 있고 하니까 저는 네. 그냥 뭐 편하게 이거는 뭐 반드시 팔아야 된다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는 참 아. 좋거든요. 위치 예. 굉장히 좋죠. 예, 여기서도 가깝고 그리고 이제 땅도 모양을 보면은 네. 뭐 이거는 뭐 운이기는 한데 뭐 진북 네. 방향으로 또 이제 땅도 나 예, 있고 그게 해서 북쪽을 도로로 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민간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뭐 네. 그때 뭐 땅 매입도 가능한 그런 땅으로 보여지거든요. 주위에 네, 네. 땅 중에서 제일 예쁜 땅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거 운이긴 한데 예, 음. 지금 당장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 경기 뭐 그쵸. 건축하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네, 지금 네. 좀 그렇지만 그냥 갖고 계시면은 뭐 편하게 그냥 갖고 계시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문제가 될 집은 아니다. 이렇게 네, 정리를 네.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마포 삼성 아파트. 네. 네, 마포 삼성 아파트. 네, 좋죠.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도 새 났어요. 아, 새 놓으셨어요. 네. 네, 이제 내년에 그렇군요.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아, 네, 여기 거주 그러면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거주하시는 거 너무 좋죠. 이제 마포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3종이거든요. 네. 네, 3종이고 역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요거는 주상복합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로 보여져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팔고 싶다 하시면은 요 재건축 얘기가 그냥 슬쩍만 나와도 확 올라버리거든요. 네. 예, 그때 그냥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재건축 얘기가 나올 만한 아파트예요. 예, 네. 그리고 역사가 또 있어요.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네, 맞아요. 첫 번째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첫 번째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거의 30년이 된 거예요. 재건축 연을 또 된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상징성도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거주하시면서 뭐 비과세 받으실 거 받으시고 뭐 이렇게 뭐 좀 기다리시다가 얘기가 한번 딱 나왔을 때 그때를 노리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도화 우성 아파트를 살려다가 그걸 샀거든요. 뭐 잘하셨어요. 저는 삼성 아파트가 더 네.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유일하게 또 이쪽 지역에서는 평지고 네. 그리고 이 공동역이라는 거는 이제 대단한 역이거든요. 이제 그쵸. 쿼드라플 역세권이기도 하고 네, 네. 마포역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지어졌던 그 아파트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번화가인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정말 번화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맞아요. 5호선 타고서는 바로 이제 여의도이고 네. 또 이쪽으로 네. 가면은 또 강북의 중심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입지도 너무 훌륭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이제 뭐 재건축이 돼서 우리 합정역에도 그 주상복합 있잖아요. 네, 네, 있죠. 예, 메트나폴리스. 메사나폴리스 있잖아요. 네. 메사나폴리스보다 훨씬 이제 낫죠. 상급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도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들어요. 그리고 네, 이제 네. 단지도 훨씬 더 클 거고. 네, 그래서 마포 삼성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사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다 하면은 저는 그냥 네. 계속 갖고 있어도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네. 그거는 얘기가 나올 때, 얘기가 분명히 언젠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얘기가 나올 때 딱 오를 때 그때 뭐 미련 없이 파시고 뭐 다른 데로 네. 가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네네. 그거 재건축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제가 49평이거든요.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지금 예. 이제 아드님도 나이가 좀 있으시고 시청자도 아니요, 아들들은 예. 어려요. 이제 아. 30살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응. 좀 기다릴 수 있으면 뭐 충분히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재건축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그건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음. 요런 얘기가 나왔을 때 새 아파트로 당장 이사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네, 건데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용적률을 높게 받아서 종상향을 통해서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한강 뭐 뷰도 나오고 엄청나게 뭐 이목을 받을 그런 아파트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선생님, 네. 거기가 삼종지구인 거 제가 알고 그래서 네. 산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용적률이 지금 상황에서 한 몇 프로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그거는 정말 모르겠는데 여기 네. 바로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역세권 재개발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거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이렇게 아주 극초기 단계거든요. 네. 여기도 용적률 뭐 600, 700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역에 붙어 있는 그래서 과거에 가든 호텔 바로 뒤에 붙은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네네, 그 뒤쪽 위쪽 여기 마포초등학교 있죠? 예, 요 예, 옆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예. 마포 네, 역세권 네. 재개발 한번 도시 정비 사업 뭐 이렇게 역세권 재개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예, 네. 찾아보시면 이제 뭐 네. 나올 텐데, 근데 여기도 네. 지금 그렇게 받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 주상복합 아파트의 그 용적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네. 될지는 정말 뭐 가늠을 할 수가 없지만 뭐 네. 많이 받아갖고 뭐 충분히 될 만한 또 역사적인 아파트라서 저는 갖고 계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정리해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먼저 신월 3동은 매도하시고 호재가 더 많은 쪽으로 가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합정동 다세대 주택은요, 좀 여유롭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마포 삼성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매도를 원하신다면 재건축 이야기가 솔솔 나올 때 타이밍을 한번 보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세 가지 내용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고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한번 이어갈게요. 832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개포 우성 1차 45평 20년 거주를 했는데요.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개포 시영이나 개포 1단지 33평 작은 평수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같은 어쨌든 지역 내에서 평수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죠, 이사님?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개포 우성에 거주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개포 우성은 지금 도곡역 옆에 여기 위치를 해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을 보니까 대치동에 이제 굉장히 오래 살아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개포 시형 개포 1단지 뭐 이런 단어를 쓰지를 않는데 재건축이 됐습니다. 지금 개포 시형 아파트 그리고 1단지는 DH 펄스티 아이파크랑 뭐 레미안 포레스트로 다 이제 재건축이 돼서 지금 뭐 1년 차, 2년 차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제 고가의 아파트로 이제 둔갑을 했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거주하시는 우성 1차 아파트, 뭐 개포 우성이지만 위치는 대치동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역 바로 옆쪽에 대청중학교 이제 바로 옆쪽에 있으면서 대치동 학원가 완전 뭐 중심에 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양재천이 있는데 양재천을 넘으면 이쪽으로 이제 개포동, 네, 그리고 요 위쪽으로는 이제 대치동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포 우성 아파트를 팔고 자녀들이 다 이제 뭐 출가를 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신다. 요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찬성.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물론 이제 개포 우성 1차,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성경 아파트라든지 미도 아파트 그리고 음마 아파트와 이제 더불어서 이 대치동에서 재건축이 예상이 되는 재건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래된 아파트 이제 40년 차가 다 넘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만큼의 그런 비슷한 혹은 오히려 더 넘게 되는 그런 가격을 형성할 만큼 그렇게 이제 이목이 주목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대치동에서 지금 이렇게 말한 이 재건축 아파트 외에 좀 신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게 대치 레미안 팰리스거든요. 대치 레미안 팰리스가 여기서 이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파트도 이제 예전에 청솔 아파트를 청실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고 이 아파트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우리 지금 재건축의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아파트가 향후에 얼마나 많은 상승세를 이룰지 그리고 편의시설이 얼마나 좋아질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선뜻 팔고 나오시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왜 팔고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시세를 지금 현실,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 미래의 기대감을 좀 현실로 끌어와서 이 가격이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축 아파트가 된 게 아니지만 미래 기대감으로 미리 좀 올라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대치동처럼 신축이 흔치 않고 신축으로 가기 위한 그런 열망이 아주 모여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음마 아파트도 보시면은 정말 재건축 얘기들이 오랫동안 나왔거든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만큼 이 재건축의 열망이 이제 크기 때문에 좀 선반영이 많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평대면 이제 40억 중반 정도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겠는데 뭐 그 정도의 이제 매도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8구 30평대로 오시면은 뭐 차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삶의 질도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40년 된 아파트와 지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노후도의 차이도 차이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생활 환경 그리고 문화 시설 그리고 문화 그리고 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이 그간의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급격한 그런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아파트의 구조도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서 예를 들어 예전에는 냉장고 자리가 이제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김치 냉장고 자리, 뭐 메인 냉장고 자리 있다든지 아니면 주차도 예전에는 뭐 집에 한 대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기였던 40년 전인데 지금은 뭐 한 집에 2대 이상이 기본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 생활 패턴, 뭐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편의시설 자체가 아예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 내부도 그렇고 커뮤니티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은퇴나 노후를 하셔야 될 그럴 시기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이쪽으로 가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차익도 생깁니다. 이 차익도 노후 대비하는데 좀 이렇게 노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노후 대비도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빌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비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이제 저조한 그런 환경에서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월세 받는 거를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이 강북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익분 가지고 월세를 받는 전략 아니면은 다시 시세 차익을 한 번 더 얻는 전략으로 재개발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단기 6년짜리도 6개월 후부터는 이제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임대사업자 내시고 뭐 세제 혜택도 받으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5억 빌라에서 또 5억 이하는 또 이제 지불을 안 쳐주는 그런 것도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시세 차익을 내는 것도 한번 노려보면은 이 노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했을 때 이주하시는 부분이 생활 환경적인 면에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 뭐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상담을 원하시거나 선택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이슈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은 뭐 탄핵 전국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 시장에도 공급 확대와 이제 규제 완화를 좀 중심으로 잡았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동력을 잃지 않을까라는 걱정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사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뭐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조, 그리고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그 기조의 동력이 완전히 그냥 상실된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갑자기 밤 11시에 계엄이 선포되더니 해지가 되더니 다시 뭐 탄핵 소추를 한다 뭐 그러더니 뭐 발의가 되더니 의결이 되더니 네,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제 탄핵 심판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나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심리에 굉장히 좌우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수요 공급이 될지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 우리가 차분하게 좀 흔들림 없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집권하면서부터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공급에 대한 그런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도 22년도에 이제 5월에 대선이 있었고 8월에 발표를 한 게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것도 이제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라는 게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서울 50만 호, 네, 서울 50만 호 공급을 할 건데 정비 사업으로 도심에 52만 호, 그리고 공공택지 그리고 신도시 등등 해서 뭐 88만 호, 네, 이런 식으로 공급에 총력을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우리 실제로 그러면은 임기 내에 임기 도중에 얼마만큼 이제 이 목표대로 실적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주택 지으려면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의 목표가 23년도에는 47만 호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42만 9천 호가 실제로 목표 달성을 했고요. 43만 호 정도 목표 달성을 했고 24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목표는 54만 호인데 거기 이제 택도 없는 그런 숫자죠. 24만 5천 호가 허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 주택이 실제로 이제 지어져서 준공 받은 그런 실적과 목표를 살펴보면은 목표가 47만 호였던 것이 43만 6천 호. 네, 23년도에 그랬고요. 24년도는 인허가 마찬가지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54만 호에서 36만 1,000호. 네, 목표 달성을 이제 많이 못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이런 탄핵 전국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 그나마 지금 되던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동력을 많이 잃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또 발표를 했던 부분이 24년도 8월이었습니다. 24년도 8월인데 23년도 8월에 이제 서울에 42만 7천호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3기 신도시도 뭐 이렇게 개발을 하고 해서 21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좀 세세하게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서울에 수도권에 공급을 하려 그러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으니 이 정비 사업 속도 그리고 이 정비 사업으로 인한 그런 부담을 좀 경감해주면서 완화를 해주겠다. 특히 이제 재건축 부담금 폐지 추진하겠다. 뭐 공공 지원도 하겠다. 네, 그리고 사업 기간도 단축해서 뭐 안전 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기 전에 첫 번째 단계가 아닌 뭐 사업 중간에 받게 하겠다.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또 노후 계획 도시 정비라고 해서 신도시 1기 신도시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해서 뭐 1기 신도시 재건축하겠다. 뭐 3만 호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뭐 11월 달에 선도지구도 발표가 되고 뭐 들썩들썩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아파트, 빌라 같은 이제 비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지금 침체돼 있고 죽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화하는 데 좀 힘을 쓰겠다 이런 정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택지, 그리고 신규 택지 더 이제 하겠다. 미분양된 것도 매입 합약해서 완화하고 도움 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실제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건설을 해야 되는 건설 회사라든지 아니면 시행자라든지 또 이런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인허가도 그렇고 피부 대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려면 일단 그린벨트도 해제해야 되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신도시 재건축 특례법, 일기 신도시 재건축하는 특례법도 이렇고, 일단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려 그러면 여야가 합의를 거쳐서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진행이 막 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지금 평온한 상태에서도 여야 합의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탄핵 정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법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이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정책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거는 좀 이제 1순위가 아닌 이제 뒷전으로 좀 밀려난 격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동산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 정책이 아예 무산된 건 아니지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 예정대로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돼도 공급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런 내용들이 국회에서 집중을 못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급이 이제 밀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일단은 올해 여름에 굉장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었고 아파트 거래량도 그렇고 아파트 이제 매매 가격도 상승세를 좀 탔었는데 9월, 10월에 이제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 시행하면서 좀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전국 혼란까지 겹쳐졌고 전국 혼란 속에서도 이게 딱 어느 정도 탄핵이면 탄핵이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지쳐졌거든요. 이제 탄핵 심판을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뉴스를 보면 항상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지쳐졌다라는 거는 확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한 수순으로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이제 위축될 거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자명해 보이고요. 또 공급 당연히 불확실하겠죠. 공급이라는 게 진짜 빵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 쉽게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되는 공급이 불확실해진 것도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입주 물량은 감소를 할 겁니다. 신축 입주 물량은 감소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거래 위축되겠죠. 지금 시국이 이런데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볼까? 나 자산 어떻게 굴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싹 지금 이제 다시 뒤로 미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래 위축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없던 지역들, 인기가 없던 그런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다소 하락하는 모습도 살짝은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매매 거래가 위축이 되면 이 부동산 그리고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수요자는 있기 마련인데 거래가 위축되면 이제 전월세 가격은 상승하는 게 자명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좀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 매매 가격 상승에 동력이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이 갈지는 여러분들 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 상승하고 지금 매매 거래 위축되면 사실상 매매 거래라는 거는 나중에 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매매 거래 갑자기 늘어난다 그러면은 상승세로 올라가는 거는 자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정말 돼서 이건 어떻게 정치적인 지금 의견을 내는 건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었다.
뭐 생각을 해보면 지난 정권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했던 그런 부동산 정책들, 그리고 더 과거로 가서 노무현 그 정권에서 또 했던 그런 정책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회귀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갈지는 이제 보여지는데요. 일단 양도소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 뭐 거래세 중과 당연히 될 거고요. 사실상 지금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폐지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금 유예를 걸어놨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로 유예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요. 이것도 입법부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세금 이제 중과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도 뭐 지금 취득세 중과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면요, 문제는 뭐냐면 매물 잠긴 현상이 굉장히 이제 늘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다른 이제 재화랑은 다르게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이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신규 분양 물량이 이제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고 매매 거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살 때 항상 신축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 대 개인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축은 거의 뭐 5%에서 뭐 많게 15%까지밖에 안 되고요. 거의 이제 80% 이상은 이제 중고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을 해주는 것은 개인이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양도소득세 중과 받으면서 이제 매물이 안 나오는 그런 매물 잠긴 그런 매물들이 이제 많다고 보면은 여기서 공급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과거에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결국에는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부작용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취득세 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래가 이제 많이 되려고 하면 1주택자도 사고 뭐 다주택자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다주택자의 중과가 이제 12%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도 뭐 이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결과를 보면은 거래는 많지 않은데 거래가 됐다 하면은 굉장히 이제 고가로 거래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지금은 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처럼 이제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주택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요 다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의 뭐 중과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시지가 현실화, 이것도 우리 이제 보유세죠. 보유세, 이 종부세랑 재산세,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지금 이번 정권 때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놨는데 과거로 회귀가 간다면은 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보유세가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뭐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내야지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다주택자는 또 다른 이름이 임대인이거든요. 집이 뭐 3개면 하나 거주하고 2개는 임대를 놓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개에 대한 임대인이 되는 건데 이 임대인의 너무 중과가 심해지면 이 세금은 임차인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자본시장에선 당연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개개인은 합리적인 그런 경제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유세가 올라가면 전월세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자꾸 이제 뉴스에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요. 무한전세 갱신권 발의됐다가 철회가 되긴 했는데 이건 폐지가 아닙니다. 종종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뭐 정권이 교체가 되고 이러한 기조가 이제 만연하게 되면은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도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탄핵이 되건,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이제 뭐 그렇게 되건, 뭐 정권이 바뀌건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땐 앞으로는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이 불편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공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큰 그림은 그려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만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정권별로 이제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좀 살펴보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올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규제 완화, 완화했던 시기는 뭐 괜찮았는데 뭐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 뭐 이렇게 규제가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강력했을 때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우리 이런 수요 억제 이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를 지금 2번이나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 또 재미난 거는 처음에 정권 초기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이런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말기에 이제 급속도로 올랐다라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 그냥 자신 있게 하세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내 집 마련 그냥 자신 있게 그냥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국이 이렇고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어쨌든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있는데 사야 되는 매수세가 지금 이제 보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거래가 좀 안 될 때 좀 좋은 매물 있으면 그냥 자신 있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신 있게 매입을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다. 1주택자다 그러면은 일단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상급지, 양극화는 어차피 뭐 될 거기 때문에 양극화 그러니까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똘똘한 항체로 모이는 거는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양극화가 진행이 될 거니 상급지로 좀 무리해서라도 가는 게 좋겠다. 지금 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활용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재개발은 이제 빌라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기 6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규제들이 많아질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좀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뭐 하나 정도는 이제 처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변하지 않는 거는 서울의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공급 부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공급하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집중을 하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빌라 같은 경우 다 이제 재개발은 빌라 투자인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5억 공시가 5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도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활용하셔서 우리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재개발, 서울의 재개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이나 부동산은 참 투심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상황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사회 전방위적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 함께 잘 이겨내서 하루빨리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뭐 예측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상황에 맞게 여러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시면서 계속해서 인사이트를 또 쌓고 언제든 투자를 할 수 있게 미리 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 이사님께 한번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리죠, 이사님? 네, 1대1 대면 상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전화 주셔갖고 상담이 가능하시기도 한데 뭐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얘기들 1대1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너무 시국이 어지럽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선뜻 고민은 있었는데 결정하지 못했던 부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보유 물건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보유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이제 상당히 상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하나, 두 개 정도는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명의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명의를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1대1 상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국이 어떻게 되건 간에 서울의 재개발은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공급이 모자라다는 거는 지난 정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교롭게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 투자로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예, 상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연말 분위기 만끽하시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